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오늘 제가 모처럼 페이스북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지금 부동산 폭등과 사법부 파동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과 함께 걱정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사법부가 70주년 기념식을 했지요. 지금 현재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적폐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말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잠깐 오늘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망국이 온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역사의 진례로 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패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일본에 병탄될 때 마지막 결성점이 경술국치였지요. 지난달 8월 29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경술국치를 단행하기 이전에 일본 제국주의는 당시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 군대를 해산하고 1909년 마지막으로 사법권을 박탈했습니다. 일본은 광범위한 대한제국의 민중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단계적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해 갔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단순한 사법 적폐 파동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 성우회가 일본 극우 자금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상당한 교수들이 일본계 자금을 받고 연구 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 아시다시피 엉망진창이죠. 기레기들이 설치는 대한민국 언론판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여론주도층, 사법, 군대, 대학, 상당한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일본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이죠.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잘 알아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과 함께 공감을 하고자 해서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사태가 과거에 박정희 시대 때 민복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대법원장을 하면서 권력에 굴종된 사법파동을 겪었지요. 지금은 권력에 의해서 강요된 파동이 아니고요, 사법 스스로가 지금 위기를 자초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법치주의 기본 질서가 아예 무너지면 다음에는 이 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가 이탈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이 비록 지금 다소 좀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법파동과 더불어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사법 적폐 파동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느냐의 역사적인 근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사법 적폐는 과거에 우리가 친일로부터 내려온 역사를 단절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기결인지도 모릅니다. 왜냐? 을사오족, 여러분 아시죠? 을사늑약. 을사늑약의 주인공인 이완용, 박재순, 건중현, 이지용, 이건택, 이 다섯 사람이 전부 판사 출신이고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대법원 평리원의 재판장 출신들입니다. 이 을사늑약 5인이 한국의 사법 적폐의 역사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친일파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혼란이 오고 있다는 건 아시겠지만, 근원적으로 한국의 당시의 파워 엘리트들, 사회 엘리트들이 지금까지 3대 4대를 거쳐오면서 그 적폐의 뿌리가 확산되어 왔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사법 파동 위기, 대한민국 법치 질서의 근간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알만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사회 부문 중에 가장 낙후된 분야가 사법입니다. 지금 IT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보화 기술이 이렇게 발달된 지금도요, 여전히 지문 찍어야 되고 도장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야만이 하는 데가 사법부거든요. 아주 건의의식으로 뭉쳐져 있죠. 심지어 민주화에 아주 기여했다는 변호사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그 타성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국민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자정할 수 없는 그런 기관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사법 개혁을 국민들이 강제해야 된다. 지금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심판하자고 난리가 났죠. 이게 양성태 혼자만의 처벌이 아니고요. 사법부의 구조적인 이 문제, 예를 들자면 로스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을사오조로부터 시작된 3대 4대로 내려가는 거의 시험을 거치긴 하지만 엄서제 비슷한 이런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은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의 판사, 검사의 선발 방식도 다양화해가지고 이들이 하나의 부패 그룹으로 이렇게 집단화하지 못하게끔 우리 국민들이 검찰총장, 대법원장, 경찰청장 이런 권력기관들의 수장들은 국민이 직접 뽑자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의 상황을 개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전 국민들이 이게 구체적인 그런 여론 형성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100년 동안 이 나라의 이 세력의 중심에 있던 이 사법 패밀리, 적폐 패밀리들의 청산 없이는 한국은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 판단만이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방송을 했는데요. 이 민복기 대법원장을 지냈던 이 민복기 부인은 친일 사학회 이병두의 조카딸이라네요. 이처럼 100년 이상 동안 한국의 사법권을 쥐락펴락했던 이 로얄 패밀리들이 일제 침략의 선봉이 돼서 한국 지배 엘리트들로 기능해 왔던 것이죠. 유신시대 때 민복기 대법원장은요, 그 부친이 민병석인데 1910년 8월 국내부 의전회의에 참석해서 한일병탄에 찬석하고 스스로 매국노가 됐습니다. 이 민병석은 이후 일제시대 때 중추원 고문만 5회 연임했고 중추원 부회장까지 지낸 친일 부역자 중에 부역자고요. 친일 인명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일제의 자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해방 이후에 대법원장을 지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친일 부역자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나라입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친일 선봉에 나섰던 자들을 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층에 기능했으니까요. 우리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물론 해방 이후에 김명로 대법원장이란 그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너무나 소수고 대부분의 사법 적폐들은 을사오적에서 시작됐던 그런 친일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현 대법원에 좀 경고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대법원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이 사태를 묵과하고 간다면 대법원장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앞으로도 계속 오불가는 남 몰라라고 이렇게 지낼 것 같으면 저는 스스로 사퇴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지금의 적폐를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폐를 청산해야만이 사법권을 정권과 거래한다는 것은요, 사법부 독립하고는 전혀 배치된다는 것은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사법부 자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김영수 대법원장 앞으로 용단을 내리셔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법원 행정처장부터 해서 강력하게 국민의 여론에 충실한 대법원장,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 거듭날 건지 결단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갑작스런 방송을 마치고요. 앞으로는 이슈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전국에 계신 우리 패친 친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